말 한마디에 사람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하는 상황 말이에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라고 생각해봐도 특별히 큰 싸움을 한 기억은 없고요.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말이라는 건 정말 신기해요. 칼보다 예리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관계를 파괴하는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슷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오늘은 그런 공통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째, 상처 주는 농담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이야 라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독이 든 사탕을 주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쓰라린 맛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왔을 때 그 옷 입으니까 더 뚱뚱해 보이네. 아, 장난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말하는 사람은 유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웃기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정말 뚱뚱해 보이나?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준다면 상대방은 점점 그 사람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라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농담도 못 받아주냐고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재미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재미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죠. 하지만 진짜 유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상처받는다면 그건 유머가 아니라 괴롭힘에 가까워요. 둘째, 내가 옳다며 끝까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기분이 들어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나 훈계로 들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상대방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고만 해요.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어디로 여행을 갈지 상의할 때도 내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 다른 곳은 별로야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죠. 이런 태도의 문제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과 학생 또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최선의 결정을 찾아가는 수평적인 관계여야 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설령 나중에 자신이 틀렸다는 게 밝혀져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라며 합리화하죠. 상대방은 점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돼요. 셋째, 타인과 비교하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잘만 하던데?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말은 정말 관계를 파괴하는 독침 같은 역할을 해요. 비교하는 말이 왜 이렇게 상처가 될까요? 그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너는 부족해. 저 사람을 바라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옆집 민수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부모가 자신보다 민수를 더 좋아한다고 느끼게 돼요. 연인 사이에서도 내 친구 남자친구는 꽃도 자주 사주던데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되죠.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비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방은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져요. 또한 비교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넷째,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자주 내뱉는 사람들도 관계를 망치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건 안 될 거야. 어차피 실패할 텐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의욕과 자신감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잿빛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어둡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도, 꿈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창업해보려고 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창업이야?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라고 답한다면 친구는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응원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불안감만 커지게 되죠. 물론 현실적인 조언이나 우려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와, 멋진 도전이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하는 것과 안 될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돼요. 마치 에너지 뱀파이어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다섯째,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를 했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때 적절한 시점에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사과를 미루다가 결국 관계를 잃게 돼요. 사과라는 건 마치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은 역할을 해요.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연고를 발라주면 빨리 낫지만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상처라도 제때 사과하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야 그때 사과할 거리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사과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하면 내가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사과해야 해? 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과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어색해서 계속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죠.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사과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예요. 이렇게 5가지 공통점을 살펴보니 어떠세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분명해요.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점점 상처받고 지치게 되고 결국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천천히 새어나가는 가스처럼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는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패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찰해보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대화하는 모습을 녹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라고 먼저 생각해보는 거죠. 마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처럼요. 또한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늘려가는 연습도 필요해요. 비판보다는 격려를, 비교보다는 인정을, 부정보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해 보는 거죠. 말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따뜻하게 말해야 해요.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따뜻한 말로 관계를 가꿔나가 보세요. 결국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어떨까요?